이화주라고 되게 좋아하는. 아 이화주. 백꽃 술인가요? 이화주는 백꽃이란 말이 맞아요. 아. 왜냐하면 백꽃 피는 봄에 담궈서 이화주예요. 아. 백꽃이랑 상관없어요. 아 그렇군요. 계절주죠. 그리고 이화주는 고려시대 때부터 이제 기록에 나오고 먹었어요. 이화주는 숟가락으로 떠먹어요. 아 숟가락으로 또 진한가? 요구르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때 봄에 담궈서 여름이 되면 찬물을 섞어 먹거나. 요즘 이제 이화주 먹을 때 그걸 하죠. 탄산수 부어서 같이 섞어 먹어요. 풀어서. 그 드라마 철인 왕후인가 거기에 나왔던 것 같은데 요 플레처럼 떠먹는 거. 항아리 이렇게 맞아. 그게 이화주예요. 대령 숙소가 몰래 먹는 건 무조건 좋은 거지. 요거트? 이거 술 냄새인데? 에이, 이화주라고 백꽃이 필 무렵지어 항아리에서 백꽃향이 은은하게 퍼질 때쯤 마시는 술입니다. 예. 만약에 이번 엑스포 이화주가 있다면 하나 사서 꼭 먹어보고 싶네요 진짜. 좋아요, 좋아요. 특이한 술이라서 사보고 싶다. 한번. 특이하고 사실 뭐 요런 게 굉장히 전통주의면서도 뭐 이렇게 분위기 내기도 좋고 뭐 특이하면서 또 즐길 거리를 주는. 탄산수 몇 개 사가가지고 같이 요것도 뭐 떠도 먹어보고 뭐 타서도 먹고 맛있는 안주랑 같이 뭐 가족이나 연인하고 같이 이렇게 분위기 내면서 먹기도 좋고. 작업주로 괜찮네. 하면서 이제 이화주 설명하다가 싸다고 맞고 그것도 몰라? 그 작업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유 막노동 작업하러 가자고. 우리나라에서 좀 기록에 의해서 좀 유명하다는 술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 술이 있다면 한번 찾아 먹어보자 라는 생각이 있어요. 최남선이 쓴 조선 상식 문답이라는 기록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이강고, 감홍로, 중력고. 한 번씩 다 들어본 것 같다. 여기 이제 정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읍 태인에서 정읍. 태인 양조장에서 송명섭 명인 제가 일부러 만났어요. 가서 명인을 만나서 얘기도 좀 나누고 좀 궁금한 또 물어보고 중력고를 사왔는데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대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인데 그걸 중력이라고 해요. 죽이구나 죽. 대나무 죽자. 저는 그라비티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중력고. 그라비티? 먹으면 무거워지나요? 중력. 먹으면 무거워지나요? 무거워지죠. 그래서 이게 중력을 이용해서 만들었구나. 조선 시대 죽력이라고 그러니까 불에 대나무를 태우면 죽력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그 중력으로 만든 거고 그러니까 중력 고죠 고. 그러니까 이강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가 뭐예요? 술은 우리가 보통 뭐뭐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뭐주 할 때 주가 있고 감홍로 할 때 로가 있고 중력고 할 때 고가 있고 뭐 호산춘 할 때 춘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산사춘. 그래서 산사춘 이렇게. 추는 뭔지 알 것 같아요. 계절주 아닌가요? 봄에 만들었다 해서. 뭐 비슷한데. 추는 봄춘자니까 사실 이거 좀 맑은 술을 추운을 붙여요. 맑은 술. 봄처럼 맑다 뭐 이런 건가? 뭐 그렇죠. 뭐. 모르죠. 왜냐하면 얘가 이게 말이 길어질까봐 걱정인데. 길어지면 뭐 투표 만들면 되죠. 술이 우리가 예전엔 냉장 시설이 없잖아요. 그리고 발효는 온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에 술을 잘 못 담궈요. 더우니까. 그럼 언제 담그는 게 제일 좋아요? 겨울이죠. 겨울에 술을 담그면 발효돼서 언제 먹어요? 봄에. 그래서 춘자가 붙어요. 제일 맛있을 때니까. 봄에 맛있어지고 그때 먹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춘주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술을 한 번 담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막 3번씩 담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덧술을 넣고 해서 막 3번씩 담그고 하거든요. 그 시대 때 그 귀한 쌀을 가지고 그렇게 담그는 술이면 얼마나 좋고 비싼 술이에요. 근데 그렇게 담궈서 이렇게 맑고 깨끗한 술이 나왔을 때 그런 술이라고 해서 당나라 때부터 그걸 춘주라고 불렀어요. 춘자를 붙여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게 호산춘 같은 경우죠. 예, 그런 게 있고 주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붙이잖아요. 네. 술주자. 술은 다 뭐 홍주 뭐 이렇게 다 주를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감홍로처럼 로를 붙이는 건 이건 이제 송명섭 명인에게 제가 물어보고 들었던 얘기인데 로와 고의 차이는 아까 소주 꼬리가 이렇게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소주 꼬리 부분에 그 재료를 뭐 중력이든 뭐든 넣어 그러면 증류가 돼가지고 이 증류된 알코올이 이 소주 꼬리에 있는 안에 들어있는 이 재료를
이렇게 거쳐서 떨어지는 거를 약간 뭔가 필터링 되듯이. 그걸 고았다 그래. 아. 우리가 뭘 고운다 하잖아. 푹 고았다. 그래서 고예요. 고는 고았다라는 고았다에서 한자예요. 고구나. 네. 그렇게 떨어지는 술을 고라고 해요. 소주 꼬리에서 증류된 술이 뚝뚝 떨어지면 이게 술통에 받잖아요. 네. 받을 때 받는 그 술통에다가 재료를 넣어놔. 그러면 술이 이렇게 쭉 담기면 그 재료에 증류된 술이 섞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향과 맛을 내겠죠. 그걸 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감홍, 로하고 중력, 고 같은 경우가 그렇게 달라요. 지나가냐, 섞였냐. 네. 그냥 받으면 특이하네. 소주. 소주. 네. 네, 소주가 되고. 그런데 뭐 그게 아주 맑고 투명한 그런 술이다는 주로 춘을 붙인다. 그래서 야. 네, 우리가 술을 볼 때 술 네. 이름을 딱 보면 아 그거다. 네. 네이밍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야, 이거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화주다 그러면 백꽃이 피니까 봄에 이런 게 딱 나오는 거죠. 네. 백꽃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리고 이화주는 죽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이화주 같은 경우에는 요거트처럼 되는 거예요. 석탄주라고 그 유명하죠. 임원경제지에 나오는 석은 깎일 석자예요. 탄은 삼킬 탄자예요. 그래서 마시면 너무 맛있어서 삼키기 아까운 술이라고 해서 석탄주라고 불러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못 삼키겠어. 너무 맛있어서. 계속 맛을 느끼고 싶어. 계속 맛을 느끼고 싶어. 그게 한자로 아낄석, 삼킬탄, 석탄주. 네, 석탄주 같은 경우도 한번 맛을 보면 기가 막히죠. 까만 술인 줄 알았네. 석탄주 그렇게. 돌 들어갔나 싶어. 너무 직독직해 아닙니까? 그 석을 탔다. 까만 석탄을 넣었나? 아이고, 스스로 만들었나?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조선 상식 문답에 나왔던 가목로, 이강고, 중력고. 이강고는 이제 요즘 뭐 이강주라고도 많이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배하고 생강이란 뜻이죠. 이강, 배와 생강. 배가 많이 나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의 나주 전라도잖아요. 그래서 전라도에서 유명한 술이거든요. 북한 지역에서도 황해도 지방의 특산품이 이강주예요. 그 우리 집안 고울. 황해도가 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황해도와 전라도에서 배가 특산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강주가 그쪽 지역 특산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목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주부전에 나와요. 별주부전에. 네, 이제 토끼가 주나? 아니요. 먹나? 토끼 먹여가지고 뚝 해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용궁으로 이제. 거북이가 토끼를 만나서 용궁으로 가자 네. 할 때 용궁에 가면 가목로가 있다. 그때 나오는구나. 네, 그때 나와요. 토끼가 진짜? 이게 진짜 작업주네요. 진짜 작업주네. 그래서 가목로는 원래 평양에서 유명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가목로가 6.25 때 그분이 내려오셨어. 명인이 내려온 명인이. 건가요? 네. 원래 그 평천 양조장이라고 평양에 그거 운영하시던 그 6.25 때 내려오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맛보고 싶네요. 가목로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우리 술에 대한 약간 판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막 달고 향기롭고 막 그런 판타지를 가지고 마시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 전통주 같은 경우에 제가 마셔봤던 어떤 술은 한약 향이 좀 세고 좀 쓴 느낌도 강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진짜 장 맛이 나요. 장이요? 장. 그 된장 그 장. 된장 같은 장. 그 맛이 난다고요, 술에서? 장 맛이 나요. 그거 좀 언밸런스한데. 그 답사 갈 때 외암마을 답사 갈 때 왜냐하면 그 추사김정희 예산에 그 바로 밑에가 예산이거든요. 추사김정희 이제 고택이 있는 추사김정희 부인이 이제 외암마을 사람이란 말이죠. 그 양반 가문이에요. 그 외암마을을 이렇게 아산에 가면 그 마을의 한 중간이 큰 연못이고 그 연꽃이 확 펴 있어요. 그 여름에 가면 덥지만 그 연을 보는 기가 막힌 맛이 8월에 있는데 멋지겠네요. 온통 그 연못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와집들이 조선시대 때부터 아주 뭐 판서댁 뭐 이런 집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아직도 그 연못의 연잎을 가지고 연엽이죠. 연잎을 가지고 가양주를 빚어서 제사 때 쓰는 거예요. 가양주. 술을.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이제 한참 짓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법인을 내서 술을 이제 파는 거죠. 경주법주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서 한 병을 샀어요. 없어. 한 병 남았어. 한 병 남은 걸 냉장고에서 꺼내 주셨어. 그래서 그걸 한 병을 사서 이제 다시 예산으로 그날 저녁에 예산 이제 추사 또 투어 하려고 예산 갔다가 그걸 마시는데
장맛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신기하다. 희한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많이 먹어봐야 사실 우리 전통주가 네. 많이 먹어봐야 전통주만의 그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전에서는 막 예를 들어 석탄주다, 뭐 이화주다 이러면 정말 달콤할까? 아 요구르트처럼 막 그런 맛이 날까가 아니라 우리 특유의 그 발효 그 향과 맛이 있단 말이죠. 냉장고에 고추장이랑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뚜껑을 열어놓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지금 누룩이 사실 거의 매주라고 보면 돼요. 예. 우리가 술하고 음식이 다 발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만의 술도 특유의 맛이 있다. 제가 첫 진입을 뭐로 했냐면 1800년도에 나온 책 중에 오주 연문 장전 상고란 책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조선의 4가지 명주로 첫 번째 한산 소곡주를 꼽아요. 아, 소곡주. 그리고 홍천 백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산의 호산춘, 그리고 평양의 가목로 이렇게 꼽는데 저는 시작을 소곡주로 했거든요. 한산에 그 집안에서 만든 가양주 소곡주를 만드신 분이 있어서 그걸 마셨어요. 그러니까 시판에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점도가 높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잔에다가 소곡주를 따라서 마시고 어느 정도 마셨을 때 이게 잔에서 좀 흘러 넘치잖아요. 붙어버려. 쩍쩍. 그래서 이걸 이렇게 쩍 떼서 마셨던 기억이 나요. 아, 그 정도로.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시판 파는 한산 소곡주 같은 경우에도 뭐 맛은 괜찮다. 출발로 좋다. 그렇지. 그 술들이 다 시판돼 있나요? 뭐 가목로도 팔고 소곡주도 팔고 호산추는 가서 사야 되나? 인터넷으로 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산 연엽주 같은 경우에는 가서 사왔어야 돼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어서 그때 이 택배 요청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물량이 없어. 가는 동안 상해서. 아, 그래서 웬만하면 거기서 막 가까운 데서 사서 바로 먹는 거죠. 바로 먹는 게. 네.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양주라 그러죠. 우리 집안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집집마다 만들었던 이런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이 다녀보고 거기서 먹어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력고가 있죠. 중력은 정읍에서 제가 또 정읍 갔다 왔으니까 거기서 봤을 때 확실히 술이 좋다. 나중에 우리 이제 개봉해서 한번 같이 먹어볼 수 있으면 먹어보자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강주 이거는 이제 아까 배하고 생강이 들어간다 그랬죠. 요거는 증류주예요. 호산춘 같은 경우에는 그 익산시에 가면 여산 호산춘이라고 그 익산시 여산면이 있어요. 그 여산면에 산이 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천호산이라고. 산 이름이구나. 산이구나. 여산 호산춘이 있고 또 호산춘이 유명한 데가 문경 호산춘이에요. 아, 문경. 거기도 호산이 있나? 원래 이 똑같은 호산춘에 호를 썼는데 네. 이 여산 호산춘이랑 아마 좀 헷갈려서 지금 한자를 좀 바꿨어요. 문경은. 이 문경의 호산춘은 이 집의 가양주예요. 장수왕씨 집안이 있어요. 문경에. 장수왕. 황희정승 집안. 그 집안에서 만든 술이에요. 장수왕씨. 유명한 게 조선시대 때도 이 문경의 장수왕씨 이 집안에 이 술이 너무 유명했나 봐. 그러니까 그 당시 바로 옆에 있던 상주에 상주 목사가 놀러를 온 거야. 이 아주 유명한 그렇지. 그 황씨, 장수왕씨 집안이 높으신 분이 계시니까 놀러 와서 그 집안의 호산춘을 먹고 자다가 사람이 술 먹고 자다가 일어나면 오줌 누고 싶잖아요. 오줌을 쫙 요강에다 누운 거지. 요강이 박살이 났나? 아니요. 그리고 나서 오줌을 몇 번 누웠는데 이거 어디서 아주 기가 막힌 냄새가 나네. 오줌에서 냄새가. 요강에 오줌을 벌컥벌컥 들어 마셨다는 그만큼 호산춘이 좋은 술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전해집니다. 나중에 해본다. 따로 자야겠다. 그리고 유명한 게 두견주라는 술이 좀 유명해요. 두견주. 두견주가 뭘 것 같아요? 두견세 할 때 두견인가요? 두견은 진달래를 두견이라 그래요. 이게 진달래 술을 말해요. 꽃향 나겠네 이거. 이게 면천 두견주라고. 면천 두견주는 팔죠 지금. 진달래 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주 마실 때 탁 마시고 하면 향이 싹 나거든요. 진달래 향이 나요. 면천 두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복지겸이라고 고려 개국공신이야. 이 복지겸이 이 면천에 살았어. 근데 이게 몸이 너무 아팠던 거야.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를 낫게 해달라고 그 면천에 있는 산이 아미산이라고 있어. 그 산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잠을 잤는데 산신이 나타나서 두견주를 만들어라. 진달래 꽃으로 술을 담그되 너희 그 면천에 있는 안샘이란 샘이 있어.
지금 면천초등학교에 있는 우물이 있다고. 그게 안샘이라고 옛날부터 그 유명했나 봐. 네. 그 샘물로 빚어라. 어. 그렇게 해서 복지겸이 마시고 나았다. 어. 라는 전설이 전해지는 면천두견주. 이게 술에 대한 약간 일화라든가 옛날 이야기들 다들 먹고 뭔가 나왔다. 약간 약주 같은 약주, 느낌으로 약주. 그래, 술은 약주다. 많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들이. 두견주는 전 기억에 진달래 향이 확 굉장히 많이 났고 술이 한 21도 그랬던 것 같아요. 높네요. 증류주잖아요. 술은 높아요. 원래 도수가 높죠. 우리 전통주는 사실 다 도수가 높아요. 막걸리가 6도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통주가 안 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막걸리는 많이 만들려고 물을 타서 희석해서 그렇지 원래 높아요. 도수가. 네, 도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과하주, 여름 나는 술이라 그래서 과하주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주라는 게 발효주와 증류주에 있어갖고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 먹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다양한 안주류 같은 것들이 완전히 달라요. 술을 먹을 때 식전주로 좋으냐 뭐 여러 가지. 이 누룩을 쓰는 나라가 동아시아 중에서도 이렇게 한중일이거든요. 거의. 그런데 이 누룩을 써서 술을 만드는데 일본과 중국의 술에 비해서 우리나라 전통주가 지금 거의 많이 없어졌죠. 일제시대 때 금지를 당하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일제시대 때 당한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먹을 쌀이 없어서 술을 못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밀로 만든 막걸리. 좀 더 뻑뻑한 거죠. 네. 그래서 막걸리를 밀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 문화가 굉장히 없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뭐 이화주라든가 가양주 문화로 우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복원을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뭐 술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술은 유명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중국에서도 고구려 술 참 대단하다.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술로 요동 태수를 물리친 고구려의 이야기가 나오죠. 삼국사기에. 어떻게요? 요동 태수가 쳐들어왔어. 대무신앙 때. 대무신앙이 산성으로 가서 방어전에 돌입한 거죠. 그러니까 요동에서 온 중국 군사들이 야, 저 성 안에 우물이 없으면 우리가 이긴다. 그런데 이미 요동 애들도 원정을 왔기 때문에 물자와 피곤함이 지금 극도에 달했어. 대무신앙이 딱 보고 안 거지. 야, 우물에 있는 물고기 몇 마리 잡아서 안주를 만들고 술을 빚어라. 아주 센스 있게. 왜 물이 풍부하게 있으니까. 그걸로 술을 딱 빚어가지고 요동 태수한테 선물로 보내. 편지 하나 딱 써서 오시는 길 멀었을 텐데 목 좀 축이시죠. 요동에서 그걸 보고 못 뚫겠다. 자원이 풍부하다. 근데 우리는 원정을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지겠다. 해서 군사를 물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지주라고 하거든요. 삼국사기에 보면 대무신앙이 지주를 빚어. 그게 아주 뛰어난 술, 맛있는 술 이런 뜻이에요.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가 누룩을 활용한 아주 맛있는 술을 빚었을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대목들을 보면. 네, 술의 역사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연히 발견됐겠지. 두 가지 정도 추측이 되는데 첫 번째는 술이 되려면 일단 그 당이 분해돼야 되잖아요. 네. 술의 기원은 증류주보다 당연히 발효주가 먼저였을 거고. 좀 과실일 거. 그렇죠. 발효주 중에서도 과실주가 먼저였겠죠. 그렇죠. 과일이 떨어졌어. 이게 썩어가는데 썩어가는데 배고파서 주워 먹었다가 딱 먹어봤는데 취하고 맛있고 달콤. 기분이 좋아. 왠지 그게 시작일 것 같아. 그렇거나 아니면 원숭이들이 이제 그 계절을 나기 위해서 얘들이 본능적으로 과일이나 이제 가을에 이걸 따서 뭐 자기들이 어떤 나무 등거리나 이런 데 넣어놨다가 근데 그 과일들을 막 모아놓으면 싹 이렇게 거기에 이제 고여가지고 물러지죠. 네, 물러져가지고 발효가 됐을 것 같아. 그걸 이제 원숭이들을 먹고 막 낄낄거리고 춤추고 하는 거 인간들이 봤다가 원숭이는 잡고 퍼먹어봤더니 우리도 취하는 거야. 내가 원숭이 되는 거야. 내가 원숭이가 되는 거야. 더 마셨더니 돼지가 되고 뭐 더 마시니까 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술을 발견을 한 건 같아요. 그게 과실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인간이 곡식이 나오면서 곡식으로 술을 담그는 그러면서 이제 누룩을 발견하게 되고 누룩을 가지고 술을 담그고 이게 그래 발효주가 쭉 나왔다가 나중에 증류하는 기술이 나온 증류주까지 지금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뭐 이런 기록이 노아의 방주의 노아 뭐 예를 들면 그 술의 기원은 우리가 사실 찾으려면
굉장히 그 오래 메소포타미아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나오잖아요. 술을 마시는. 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역사인데 우리가 추측이 안 돼요. 지금 봐도 누룩의 기술을 모르겠어. 지금 봐도 어떻게 누룩을 만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들죠. 발견했지? 우리가 엿기름이라고 들어봤어요. 아 그거 예. 식혜 만들 때 썼던 엿기름이 것 같은데. 뭐예요? 몰라요. 엿기름은 기름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뭐예요? 메가를 엿기름이라고 해요. 아 맞다. 보리에 싹이 트잖아요. 그러니까 싹 아짜잖아요. 싹이 튼 걸 엿기름이라고 하죠. 그걸 갈아가지고 쓰잖아요. 거기다가 호흡을 넣어서 맥주를 만들죠. 우리는 이제 이걸 엿길금, 뭐 엿질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상도에서. 엿기름 같은 경우가 메가를 활용해서 또 술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술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누룩과 뭐 엿기름을 활용하거나 메가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과실주는 저는 이해가 돼요. 과실주는 창의적으로 자연의 흐름이야. 그런데 곡식으로 술을 만든 건 굉장히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게 신기해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 이 쌀이라든가 이런 곡식이 엄청 귀했을 거잖아요. 많이 먹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술을 만든다라는 거, 이걸 가지고 여러 번 다른 시도를 해봤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시도를 그렇게 해봤을까? 귀한 곡식을 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뭐 그 술이 나왔냐 안 나왔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항아리라든가 신석기 시대 때 뭐가 나왔어. 그럼 그 안에 술이 묻어 있는 걸 이제는 과학적으로 밝혀낸단 말이야. 아니 이거 어떻게 뭐 7,000년 전에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어떻게 술을 그때 만든 거야? 어떻게 알코올로 네. 이제는 그 용기를 보면 술을 만들었구나 이런 것도 아니까. 그 알코올을 만드는 이것에 대한 역사가 저는 모르겠어요. 발효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전 진짜 그 과학인 것 같아요. 인간의 과학적인 그 출발은 술을 빚는 것부터였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구리세? 아니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건 뭐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 술을 신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거긴 한 것 마블, 같아요. 마블. 이터널스. 이터너스. 어쨌든 이런 술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굉장히 이제 외교 사절을 만나면 뭐 식전주라든가 우리가 그날에 술을 내놓는. 웰컴 드링크.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선정된 술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팔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마셔보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복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화주도 사실 복원된 거거든요. 지금 계속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뭐 석탄주라든가 석탄주는 저도 못 먹어봤고 그건 뭐 복원돼서 파는 건 못 봤어요. 그런데 임원경제지나 이런 책들에서 나온 것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복원하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임원경제지 만드는 법이 다 나와 있어요. 재료부터 다 나와 있어요. 한번 해보는 거지. 담가보는 지금 우리나라 술 마니아들이나 뭐 요즘 유튜버들도 술 관련 유튜버들도 이제는 뭐 다 만들어내요 이제. 아니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임원경제지 번역 좀 해주시고. 번역해서 나왔어요 이미. 그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 석탄주. 진짜 궁금하다 나는. 술은 마시는 장소와 마시는 사람과 그리고 뭐 같이 곁들이는 음식. 그렇지.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실 때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저는 곁들이는 음식이 뭐냐. 조합. 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우리는 항상 그걸 하고 있잖아요. 뭐 치맥. 단짠 뭐 이렇게 네. 치맥이 맥주와 치킨 이렇게 삼소. 삼겹살에 소주. 그러니까 그게 곁들이는 음식에 술은 반드시 그게 나오니까. 그리고 술을 마실 때 이 향, 맛 이걸 함께 즐기고 마시는 시간도 뭐 보름달이 떴을 때 강가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듣는 음악이라든가. 그러니까 문화가 확장돼요 술은 굉장히. 그래서 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만이 즐길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술 문화를 지금 어느 정도 갖출 교양으로 저는 앞으로 우리가 더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저 위에 테라스에서 한번 뭐 좋은 날 잡아가지고 그렇죠. 좋습니다. 어울리는 거에 네. 좋은 술과 함께 뭐 품평회도 하고 조금씩 술 맛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보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음 주에 막걸리 엑스포 가서 저희 갈 거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가서 예약했기 때문에 가서 한번 현장을 또 직접 보여드리고 네네. 예, 얼마나 전통주와 막걸리 종류가 좋은 게 많은가 좀 기대해서 갔다가 뭐 각자 하나씩 마음에 드는 거 사서 와서 시음도 해보고 네네. 시간 가져보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걸리 엑스포 가기 전 이야기 예. 전통주와 막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네. 직접 현장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정신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일단 제정신으로 만나서 정신을 잃는 거지. 네. 같이 들어가서 따로 나오는 아, 어디 갔어요? 2차 가야지 2차. 네, 파출소인데요. 예. 뭐 제발 그런 일 없기를. 네. 걸려라 진짜.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현장에서 뵙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혹시 막걸리 엑스포가 어디서 개최한다 그러면 막걸리와 전통주 관련 정보 좀 공부를 하고 재밌게 알아보고 그렇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다 같이 그럼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